너무 좋다. 이 고즈넉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물론 여기는 지금 전통 한식은 아니고 이런 유리나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다 개량을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멋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또 야외로 나와봤는데 여기가 종로잖아요. 지금 종로구 가회동에 왔는데 멋진 이 한옥 너무 좋아요. 오늘 날씨도 겨울치고는 별로 춥지도 않고 너무 좋은데 오늘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떡볶이거든요. 떡볶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종로에 가회동이 또 왔냐 하면은 떡볶이가 사실 지금은 서민 음식, 길거리 음식, 뭐 대중 음식, 분식이라고 하고 누구나 편하게 저렴하게 사 먹을 수 있지만 사실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떡볶이는 굉장히 귀하고 또 아무나 먹을 수 없고 또 임금님, 뭐 이 군에서나 양반가들이 먹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양반가들이 많이 모여 살던 이 종로구를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재밌는 떡볶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잡았어요. 지금은 우리 둘이 올라가면 무너질 것 같아. 만두. 떡볶이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예전에 1900년, 5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떡볶이는 아무나 먹을 수 없었다는 거 아세요? 그전에는 사실은 쌀떡이 주였어요. 떡이 너무너무 귀한 재료였던 거예요. 그렇게 귀하다 보니까 평소에 함부로 못 먹고 1월 1일에 이제 떡국 끓여 먹고 남으면은 그 남은 걸로 떡볶이를 해 먹었다고 보시면 되고 또는 아주 귀하게 누구 뭐 손님이 온다거나 접대를 한다거나 이럴 때 내놓는 하나의 요리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소고기도 들어가고 또 해산물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해삼이나 뭐 전복 같은 걸 넣었다는 기록도 있고 귀한 서기버섯, 주로 표고버섯 이렇게 옛날에 다 귀했던 재료들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고요. 그전에는 또 간장으로 간했어요. 간장도 너무 귀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최소 양반가 이상 또는 임금님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궁중떡볶이라고 불렀잖아요. 물론 궁중떡볶이란 단어는 지금 조리서 같은 데 어디에도 나오는 건 없어요. 떡볶이란 단어는 1800년대 이후에 나오는 조리서를 찾아보면 나오긴 나오고요. 그전에는 떡찜, 떡잡채, 또 뭐 병호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나오긴 하는데 조리법은 좀 유사하다고 보면 되고 떡볶이란 단어 자체는 이제 한글 조리서에 1800년대 이후에 나와요. 여기는 70년대, 80년대 근대화의 어떤 거리를 만들어낸데 옛날 그 전빵 와 근데 이거는 시대가 그래도 한 70년대, 80년대 이후겠는데요? PMX도 있고 바카스도 있고 롯데껌 이런 소품을 다 어디서 다 갖고 왔을까요? 와 진짜 추억의 리어카다. 타봤어요? 지금은 우리 둘이 올라가면 무너질 것 같아. 저 어릴 때 이거 진짜 많이 탔었거든요. 아저씨가 이렇게 동네를 돌면서 뭐 몇 달 만에 한 번씩 오면은 이제 그날 엄마한테 빨리 돈 달라. 타야겠다.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분식점. 드디어 이제 분식점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이후에 오면서 분식을 가지고 만두, 찐빵, 국수, 떡볶이 우린 그전에는 다 쌀 먹고 살았는데 이제 쌀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혼부식 장려정책은 1969년부터 시행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밀가루가 몸에 나쁘고 뭐 탄수화물이고 당 중독의 원인이고라고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분식을 많이 먹게 해야 되니까 분식으로 부강 착자, 분식을 먹어야 내 몸이 건강하다 이런 포스터들이 엄청 많았대요. 그때 많이 만들어진 게 무슨 칼국수, 국수집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빵도 먹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밀가루가 본격화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떡볶이도 쌀이 아니라 밀떡볶이로 주재료가 바뀐 거죠. 70년대, 80년대가 되면은 이렇게 떡볶이가 전국적으로 이제 대중화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또 식품회사라는 게 생기면서 이 식품회사에서 고추장을 되게 저렴하게 보급형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재료들이 고급에서 저렴이들로 바뀌어버렸어요. 소고기 대신에 일제강점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어묵 그 다음에 비싼 쌀떡볶이 대신에 밀떡볶이, 간장 대신에 공장에서 만든 저렴한 보급형 고추장 이렇게 주 재료들이 바뀌면서 이제 지금은 누구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길거리, 대중, 뭐 편안한 음식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밀가루가 들어간 재료들만 다 있어요. 떡볶이, 만두, 찐빵, 국수. 언제부터 우리가 밀가루의 민족이 됐는지를 따져보니까 이때부터인가 봅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전기밥솥. (5살) 이상이면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떡볶이 하면 또 이 할머님을 빼놓을 수 없죠. 마봉님 할머니. 옛날에 그 고추장 광고에서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했는데 고추장 비밀은 며느리도 몰라. 또 몰라. 지금은 며느리도 알아요. 며느리도 알고 손녀도 알고 아들도 알고 신당동 떡볶이 먹거리 상점가. 이게 옛날에 되게 촌스러운데 이거 새로 만들었나 보다. 이게 옛날엔 되게 파란색으로 촌스럽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 새로 이렇게 해가지고 떡볶이 탕원을 홍보를 제대로 또 하고 있네요. 요즘 이 신당동이 되게 핫한데 여기 보니까 이제 신당동 떡볶이가 주로 몰려있는 여기가 있고 그리고 요 안에서도 또 마봉님, 아들네, 미니네, 우정, 종점, 우리 집, 들국화, 아이러브 3대, 할멈네. 지금 여기 손님이 얼마나 많으면 집집마다 전부 발렛이 없는 데가 없어. 이게 좀 큰 데는 다 발렛도 있고 주차장도 별도로 가지고 있고 아 여기도 엄청 크네. 아이러브 떡볶이도 엄청 크긴 크다. 이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는 떡볶이가 간장에다가 또 쌀떡에다가 소고기를 넣고 만들었는데 이제 1950년대 이후부터 지금의 떡볶이 형태인 이 고추장 떡볶이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요 마봉님 할머니,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하던 그 마봉님 할머니인데 마봉님 할머니가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너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좌판을 깔고 보부상을 하셨었대요. 근데 이제 우연히 또 중국 식당에 갔다가 중국식 양념이 밴 떡을 먹게 됐는데 그게 또 맛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응용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춘장에다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콤한 고추장을 섞어서 그 양념에다가 떡을 볶아가지고 이 전골형 그 고추장 떡볶이를 만들어서 팔게 됐는데 요게 맛있다고 입소문을 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당동 일대에 좀 비슷한 떡볶이 가게들이 막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신당동 떡볶이 타운이 또 형성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여기 보시면 이제 토핑이 떡도 있고 라면도 있고 쫄면도 있고 여러 가지 사리가 또 추가가 되면서 그 예전과는 좀 다른 이 지금의 이 전골형 형태의 떡볶이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2인 세트 시켰잖아요. 여기 보니까 쫄면도 들어있고 라면도 들어있고 만두. 아침부터 이렇게 떡볶이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줄 몰랐는데 지금 아침 10시인데 여기 꽤 손님들이 많고 아침부터 떡볶이 괜찮은데? 자극적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고 헤비하고 아침에 먹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물론 오늘도 주말이기도 하지만 아침부터 많이 먹으러 오네요. 그다음에 여기가 옛날에 그 DJ 문화 있었잖아요. 아시죠? 여기저기서 집들이 생기니까 경쟁이 되니까 서로 차별화를 해야 되니까 그 당시 인기적인 DJ 문화를 갖고 온 거예요. 그 당시 학생들의 어떤 문화 집합소?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5, 60대 되신 분들이 추억이 있으니까 또 오실 수도 있죠. 받았어요. 여기가 떡산이라고 좀 유명한 떡볶이집인데 흑백요리사 이번 시즌2에 그 80명의 요 떡산의 그 어머님이 또 들어가셔가지고 여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드님이 하는 걸로 알고 이제 어머님이 저쪽 다른 쯤에서 하시는데 출연하셨거든요. 물론 또 다른 데 지점을 여시는구나. 근데 여기 떡볶이가 제가 옛날에 몇 번 먹어봤는데 맛은 있어요. 되게 자극적으로 맛있어요. 되게 양념이 찐득찐득하고 되게 빡빡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비주얼적으로 효과가 이 소뚜껑에서 해주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기도 되게 신기하고 다음에 다시 오는 걸로. 안녕. 통인시장. 저 통인시장 진짜 오랜만에 오거든요. 그 통인시장이 또 기름떡볶이. 떡볶이 중에 또 하나 유명한 게 기름떡볶이인데 기름떡볶이도 팔고 또 몇 년 전부터 이게 도시락 카페라고 해서 엽전으로 뭐 음식 사가지고 바꿔 먹는 거 해보셨어요? 아니요. 네, 가보자고요. 해보자고요. 고고싱. 어떻게 먹는 거죠? 내려가서 엽전으로 음식 계산하시면 되고요. 올라오시면 밥이랑 커피 음료 컵라면을 넣어서 팔아요. 저 이거 처음 해봐요, 사실.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거든요. 엽전이라는 캐릭터 붙은 데는 다 이게 제휴가 돼 있어요. 재밌다 이거. 그리고 제가 예전에 통일시장 왔을 때는 평일이라서 사람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 좀 주말이라 북적북적거려가지고 뭐가 많아.
먹을 게 많아. 여기 떡볶이도 있네요. 얘도 진짜 맛있어요. 구절판도 있어요. 구절판이랑 명란 계란말이. 이 집이 대박인가 봐요. 효자동 닭꼬치집. 줄이다 효자동 닭꼬치집이거든요. 맛있는 곳 한 바퀴 돌면서 도시락을 이렇게 담아왔고요. 이건 따로 샀어요. 별도 구매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가는 걸 못해서. 하루 종일 떡만 엄청 먹는 거 맛있어요? 기름도 좀 달아야 돼. 고춧가루 맛만 너무 많이 났죠. 고춧가루 너무 많이 써서 텁텁해요. 맛이 없다. 맛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마트에 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냉장이라든지 뭐 냉동 제품 중에 떡볶이가 유독 많은데 제가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드셔보셨어요? 많이 먹죠. 요즘. 시중에 파는 거하고 또 비교해도 그렇게 맛이 나쁘지 않을 정도로 제법 맛있고, 저는 편의점에서도 먹어본 적 있거든요. 조그만 컵떡볶이 그것도 맛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수출을 견인하고도 있어가지고 그 우리 쌀 가공품에 수출 견이 요 떡볶이가 효자예요. 효자. 라볶이 맛있겠다. 떡볶이는 진짜 많은 변화를 거쳐온 메뉴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경제 상황, 문화, 또 사회적인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변화가 좀 극명하게 일어났던 메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오늘날에서는 외국분들 너무 좋아하시고 수출에 또 선두주자에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앞으로의 떡볶이가 더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냥 미국의 햄버거처럼 일상식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뭐 이 정도면 예 홍보대사 시켜주세요. 떡볶이 홍보대사. 나 떡 어묵.